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스튜디오에 정말 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네. 12월이 됐군요. 그러니까요. 오늘 12월도 네. 이제 중순으로 이제 치닫고 있어요. 네, 네. 확실히. 박사님 정말 네. 시간이 너무 빠르고 네. 연말을 네. 또 이렇게 사실 뭐 2021년은 더 막 덧없이 흘러갔다 그렇죠. 막 네, 이런 맞아요. 느낌도 들고요. 네. 굉장히 손해본 기분이에요. 한 거의 2년을 제 인생에서 손해본 기분이에요. 그러니까요. 2020년, 2021년은. 전 날마다 열심히 살아서 후회를 안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좋죠. 또 그러면. 변호사님은 네. 굉장히 많이 바쁘셨다고 해요. 이민법 담당을 하시다 보니까 또 네. 주위에 많은 분들 도와주시고. 근데 특별히 오늘은 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여러분들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그렇죠. 드릴 네. 거예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네. 이제 뭐 정보, 우리가 몰랐던, 미국에 살면서도 익히 알지 못했던 그런 정보를 좀 주신다고요. 네네. 사실 이제 이민국에서 여러 가지 양식들에 대해서 네. 항상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아유, 비싸기도 근데 하고. 그 수수료가 지금 제 기억에 2007년도 정도에 올리고 지난 한 10여 년 동안을 수수료를 올리지 않은 상태인데도 지금 굉장히 비싼 거예요. 와. 근데 조만간 올릴 가능성도 이제 꽤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간다는 네. 느낌? 그런데 이제 또 미국 정부가 이렇게 인컴이 별로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줘서 네. 모든 양식이 아니라 뭐 영주권을 갱신을 해야 된달지 또 시민권을 신청을 해야 된달지 네. 그다음에 뭐 항소하는 거나 휴메니테리언 리즌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에 네.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법이 있어요. 수수료를 면제를 해줘요. 수수료를 안 내도 돼요. 오. 네. 오. 요즘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영주권 갱신 같은 경우는 폼 I-9D라는 양식을 쓰거든요. I-9C. 네. 네네. 근데 그게 1인당 신청료가 540불이에요. 맞아요. 예, 비싸요. 네. 그래서 영주권은 보통 이제 유효 기간이 10년이에요, 대부분은. 네. 10년. 네. 네. 근데 이제 2년짜리 영주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죠. 네. 예. 2년짜리 영주권은 법이 조건부로 주는 건데 결혼을 해서 만 2년 미만의 영주권을 배우자 초청으로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시민권자 배우자가 많지만요. 영주권자 배우자도 문호가 오픈 상태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뭐 2년 이내에 받으신 분들이 대다수죠. 네. 그래서 시민권자 배우자나 영주권자 배우자들은 조건부 영주권 2년짜리를 처음에 받게 돼요. 조건부 2년. 2년짜리 네, 영주권을. 그러니까 2년짜리 조건부를 이제 2년 후에 네. 해제 청원을 해서 그 해제 청원이 이민국에서 허가가 나면 처음에 받은 조건부 영주권 받은 날짜로 소급해서 10년짜리 영주권을 받게 되시는 다시. 거예요. 재발급을 받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대부분은 10년인데 2년짜리가 이제 투자 이민한 경우하고 결혼한 지 2년 미만인데 배우자가 초청해서 받은 경우만 조건부 영주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한국 분들은 한 10여 년 전에는 투자 이민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했었는데요. 네. somehow 뭐 코비드도 지나면서 그 약간 급감했다고 하나? 이투비자. 네, 또 50만 불 투자 금액이 90만 불로 오르고 그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서 네. 또 100만 불 투자 금액은 1.8 밀리언으로 이렇게 다 올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 금액 부담이 지금 많아져서 투자 이민 하신 분들이 없는 건 아닌데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투자 이민 하신 분들도 이제 영주권을 그냥 정식 10년짜리를 주는 게 아니고요. 네. 투자를 해서 또 영주권 줬는데 투자금 싹 빼면 미국 그렇죠. 정부가 돈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미국이 뭐 이렇게 못 사는 나라도 아니고 네. 또 고용력 창출하는 이민이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면은 2년짜리 다 조건부 영주권을 주는 거예요. 일단은. 투자. 네, 그래서 네. 2년 후에 뭘 심사하냐면 자본금 안 빼돌렸는지, 그다음에 자본금을 넣더라도 고용력을 창출해야지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직접 투자는 새로운 고용력을 10명을 파타임은 안 되고 풀타임으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창출해야 되는데 2년 후에도 그 10명의 고용인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몇 명을 유지하고 있는지 중간에 다 뭐 베네핏 안 준다고 파타임으로 10명을 20명으로 바꾸면 자격이 미달이어서 조건부가 해제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3명을 해고했어요. 네. 그 조건부 해제해야 되는데 7명밖에 없어. 그래도 조건부가 해제가 안 되고 막 이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투자를 했으면 오랫동안 자본금을 미국의 사업체에다가 넣어놓고 고용력 창출을 한 것을 네. 조건부 해제할 때까지 유지하라는 뜻에서 투자 이민은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네. 투자 이민한 사람은 다 2년.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2년 후에 이제 21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그런 조건을 충족시킨 모든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을 해서 네. 조건부를 해제해달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이민국에서 나온 데이터를 잠깐 봤는데 미국 내에 한국 이민자가 몇 명 정도나 살 것 같다고 생각이 드세요? 미국 그래도 내 미국은 네. 꽤 많지 그래도 않을까요? 한 200만이 넘지 않을까? 그렇죠? 300만. 300만 정도? 한국 외교부가 2021년도 외교백서에서 이거를 이제 12월 초에 발표를 했는데요. 네. 지금 한국 정부에 잡혀 있는 미국에 사는 교포든지 비이민인지 합해서 네. 254만 명 정도가 있다고 그렇네요. 합니다. 네. 오, 예. 근데 이게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동포는요 대략 749만 정도 된다 그래요. 와, 근데 254만이 미국에. 그러니까 미국의 34%가 살고 있대요. 와우. 해외 동포에. 동포에. 이야. 네. 그러니까 재미 동포가 거의 제일 30. 거의 그렇죠. 네. 34%가 넘네요.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의 34%가 미국에 살고요. 네.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이제 중국이래요. 아, 중국으로. 중국의 한 32.8%인데 한 246만 정도가 우와. 중국에 가서 살고 있나 봐요. 해외 동포 중에. 야. 두 나라 합하니까 제가 보니까 뭐 한 66, 66%. 7, 8% 그러니까. 되잖아요. 네네네. 네네. 그럼 그러니까 거의 다 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여러 나라에 예, 예, 예. 이렇게 아.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영주권자는 지금 미국 내에 얼마 정도 되냐면은 한 42만 어머. 6,643명이래요. 근데 한국 분들이 의외로 여기 와서 시민권을 많이 취득하신 거예요. 그 아. 254만에서 40몇만이면 꽤 네네네. 많이. 지금 통계 자료에 잡혀 있는 여기 이민에 와서 시민권자가 되신 분들은 네. 148명이 148만 8만 명이 넘어요. 명이. 그러니까 뭐 거의 60% 그러니까요. 58% 네네. 이상이 일단은 이제 시민권들을 받으신다는 얘기죠. 그러기도 하고 뭐 자녀분들은 이제 여기서 태어나거나 해서 또 네네네.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서 또 시민권자가 시민권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통계 자료를 말씀드리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 웨이버에 해당 사항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진짜. 아니 영주권도 이제 2년 있다가 조건부도 다시. 해줘야 예, 되고 예. 많죠. 그런 또 경우가. 10년짜리 유효기간은 영주권을 받으신 분, 재발급 취업이민 하신 받아야죠. 분들이나 뭐 형제자매 초청, 뭐 네네네. 기혼자녀, 미혼자녀 이런 분들은 모두 다 10년짜리 영주권을 받는 예, 거예요. 예, 예. 근데 많은 분들은 처음에 영주권 10년짜리 나오잖아요. 그러면 1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내 영주권이 죽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한 34년이라 굉장히 오래 일했기 때문에 네.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3, 40년 전에는 영주권이 유효기간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래? 진짜요? 없었어요? 네네네. 네. 말 그대로 약간 그 옅은 그린 색깔이었어요. 그린 우리가 카드. 이 그린 카드는 아주 옛날에 한 40년 전 이때쯤 약간 옅은 그린 색깔이어서 그래서 그린 그린 카드가 나왔지만 지금은 무지개색은 아니어도 위조가 어려운 칩이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네네네. 형태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왜 그렇게 그러면 10년짜리로 바뀌게 됐냐면 이제 옛날에는요. 네. 뭐 20세 이민을 해왔어요. 근데 네. 50살, 60살이 돼도 그 카드를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에이시안 얼굴들이 20대하고 30대, 40대, 50대 계속 바뀌어가는데 카드는 아주 젊은 때 사진이에요. 그렇게 되는구나. 네네네. 네네네. 네, 첫 번째는 그거 아이덴티파이가 안 된다. 그렇네요. 근데 네. 아시안들을 잘 구별 못 하더라고요. 외국분들은.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에서 갱신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 기억에 한 97년도 이때쯤 이민법이 대폭 개정이 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전에는 제 기억에 지문 같은 거를 자주 찍지 않았어요. 영주권 받을 때만 찍고 그냥 폼만 내고 돈만 내면 갱신을 막 해줬었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외국인이잖아요. 영주권자는. 네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미국에서 계속 살려면 범죄 기록이 없어야 되고 추방 사유가 없어야 되고 그렇죠.
또 뭐 9/11 막 테러가 나니까 테러범들도 안 되겠고 아. 누가 이게 미국 국익에 위험을 가하는지 이런 거를 정부가 체크업을 해야 됐어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 애드가 된 게 외국인의 신분으로 뭐 영주권을 갱신해야 된달지 이럴 때는 다 지문으로 신원조회를 해야 된다는 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네, 저희가 시민권 할 때든 영주권 처음에 신청할 때든 갱신할 때든 다 지문을 찍습니다. 네, 맞아요. 지문을 찍는 이유가 자료를 보관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물론 자료도 보관하고 네. 지문 안 바뀌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는 그게 뭐냐면 범죄 기록을 체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원조회. 미국에 살 자격이 있는 건지 추방받을 대상인지 혹시 또 테러범은 아닌지 네. 그렇게 해서 그 갱신을 할 때 이렇게 아이덴티티 확인하면서 신원을 외국인을 조회를 해서 미국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없거나 추방의 대상이거나 하면은 잘못하다가는 갱신하면서 신원조회 그런 게 다 드러나서 네. 거꾸로 추방 통보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부가 바꾼 거죠, 이거를. 네. 그렇게 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예, 설명을 예, 예. 해드린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그러면 이제 유효 기간이 10년인데 그게 10년 이후에 영주권자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예. 네. 반드시 아이들을 바꿔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네. 다시 받아라. 다시 네. 한번 갱신해라.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갱신하러 오셨는데 내 영주권이 5년 전에 익스파이 됐는데 네. 해외 갈 일도 없고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일을 있어요. 안 하시거나 네, 네, 뭐 네. 그런 그럼 경우. 운전면허증 익스파이 되면은 이제 운전을 못 하지만 영주권은 익스파이 돼도 네네. 영주권자가 아닌 건 아니에요. 네, 예. 단지 내가 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인플로먼트 베리피케이션을 해야 돼. 네. 그러면은 갱신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취업을 하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민국에서 조회가 안 되잖아요. 그러네. 익스파이 된 걸로 돼 아, 있으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갱신을 할 수 있냐면 유효 기간이 10년인데 또 2년짜리 조건부 가지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6개월 전에 갱신을 하실 수 있어요. 6개월 전. 익스파이어 되기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예, 만약에 제가 2022년 뭐 4월이다. 네. 그러면은 뭐 이번 그 달에 전에 10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6개월 10월 이전에 6개월 이전에. 접수하면은 또 빨리 보냈다고 리젝션을 해요. 네. 너무 빨리 너무 보내면. 빨리 보내지 마라. 네. 저희가 이제 방송에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득이 뭐 해외 많이 나가 계시고 맞아요. 재입국가서 받아서 또 여기 와갖고 자꾸 지문도 찍으라 그러니까 뭐 기간이 만약에 8개월 남았는데 그 사이에 들어오기가 어려우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민국이 분실한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분실한 경우는 아무 때나 신청이 또 가능합니다. 분실. 근데 네. 그것도 분실한 복잡하던데요. 경우는 또. 분실하면 네. 또. 분실하면은 이제 복잡하지만 요즘에 가장 힘든 문제는 이민국이 늦게 준다는 거예요. 밀려. 그러니까 너무 늦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것도 또 질문을 저희가 요즘에 많이 받는 건데 영주권 갱신을 또 했어요. 타임리. 네. 근데 6개월 전에 했는데 6개월 이후에 안 나와요. 요즘에 얼마나 밀려 있냐면은요. 영주권 갱신하는 것 자체도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밀려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많이 밀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민국 접수증이 날라오면 접수증에 써져 있어요. 이 접수증 가지고 그냥 1년 동안 모든 걸 대신해서 템포러리 써라. 접수증으로. 네, 코비드 이전에는 접수증만 가지고는 해외 여행을 못했어요. 맞아요. 인포패스 약속을 해서 약속한 시간에 로컬 이민국 가서 여권을 들고 가고 익스파이된 여권을 보여주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마그네틱 테이블 1년짜리를 붙여주기도 하고 여권에 1년 임시 도장을 찍어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근데 지금 너무 일이 밀려가지고 그거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민국에. 네네. 그래서 약간 이민국은 궁여지책으로 네. 이제 도장도 필요 없고 이민국 안 해도 되니까 일단 영수증만 가지고 접수증, 그냥 이걸 영수증. 여행도 하고 워킹 퍼밋으로 하라고 약간 안 됐었거든요. 팔러스를 지금 바꿔서 지금 현재는 이민국에서 영주권 갱신한 접수증만 가지고 네. 특별히 여권에 도장을 찍지 않아도 해외 여행 이런 게 다 가능합니다. 오. 질문이 굉장히 좀 많이 오는 편이라서 네. 피 웨이버도 피 웨이버인데 영주권 갱신하고 그 대기 상태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지금 잠깐 제가 정보를 알려드린 거예요. 네. 그러면은요, 저희가 여기서 잠시 끊고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네, 잘 몰랐네요. 그 계속해서 네. 그 영주권 관련 얘기, 피 웨이버에 관한 얘기를 계속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네.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인정 변호사님과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아, 네. 진짜 정말 살면서 모르고 그러니까, 있었구나. 네. 정말 몰랐다. 이런 것들을 오늘 정말 새롭게 알게 되네요, 변호사님. 네네. 네. 네. 영주권 갱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네. 1인당 540불씩 수수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족이 뭐 엄마 아빠 아이들 둘 네. 4명이면은 뭐 아이들이라고 피를 봐주는 게 아니니까 예. 아무 생각 없이 피를 내야 되면 가족이 4명이면 인민국에 2,160불을 그러니까요. 이거 지불을 하셔야 없어서 갱신 됩니다. 못합니다. 네, 영주권도 그렇죠. 나중에 아시겠지만 뭐 시민권 더 비싸니까. 네, 그렇죠? 시민권은 1인당 725불이에요. 그래서 아니. 허스밴드 와이프가 둘이 신청해도 1,450불 1,450. 인민국에 내야 되고 4인이면은 이제 뭐 또 아이들은 이렇게 뭐 18세 이상이어야지 각자가 시민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뭐 7살, 8살에 달하면 부모가 시민권자가 다 되면 네네. 그냥 N600라는 이제 서티피킷을 받는 절차가 있고 바로 뭐 페더럴 빌딩 같은 데 가서 US 파스포르트를 신청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8세 이상이 성인이에요. 네. 그 시민권 신청할 때는. 네. 근데 이민 초청할 때 성인은 또 21세예요. 아, 또 기준이 그것도 좀 틀리구나. 틀립니다. 네. 오. 그래서 아마 그 피 웨이버 받는데 조건부 영주권을 해제하는 I-751 그것도 수수료가 680불이에요. 아우 너무 이야. 비싸. 68불도 아니고 정말 웬만하면은 너무 뭐 다 비싸다. 몇 네. 아. 그러니까 제가 한인분들이 좀 자주 해당 사항이 있을 만한 거를 지금 먼저 설명을 네, 해드렸는데 네. 예, 예. 우선 영주권 갱신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네, 요게 그다음에 이제 시민권 신청할 때도 기준이 같아요. 이제 그 피 면제 받는 아, 기준이. 예, 예. 그래서 네. 어떤 케이스들이 되나 하는 거를 지금 실제로는 뭐 굉장히 많은데요. 예, 이제 예. 한국 분하고 많이 관련이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렇죠. 부분들은 시간상 오늘은 좀 이렇게 더 유효한 정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해당 사항이 있는 것만 조금 약간 발췌해서 얘기해드린 거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내가 시민권이 이렇게 뭐 입양해서 영주권 받자마자 시민권 증서를 받아야 되고 이럴 때는 또 N600라는 양식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접수비만 무려 1,170불이에요. 네. 오, 접수비만요? 시민권 우와. 인증 신청인가요? 네네네. 오. 입양한 아이들이 이제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바로 오자마자 또 시민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무료가 아니고 1,170불 내야 되는데 네. 이제 앞으로 설명드린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이런 피를 다 면제를 받을 오, 수 있다는 오, 뜻이에요. 그래요? 네. 네. 이거 정말 저 어떻게 보면, 유용한 정보네요. 예, 꿀팁입니다. 네네네. 여러분들 네. 좀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집중하시고요. 추방 재판에 해부돼 있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가정 폭력 피해자들 예, 예, 예. 그 배럴드 스파우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캔슬레이션 리무벌이라 해서 추방 재판을 면제를 통해서 면제 주면 곧 살게 해줘야 되는 영주권 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3년 동안만 미국에 살았는데 또 배럴드 스파우스가 일하지 말란 법은 없는데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네. 약간 트라우마 이런 거 막 생겨가지고 음. 근데 그런 경우도 영주권 수수료는 1인당 요즘에 1,225불이에요. 1220. 그것도 1인당이요? 가족 초청이나 취업 이민이나 I-485 양식으로 미국 이민국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영주권 수수료는 1인당 1,225불이에요. 이야.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비싸요? 지금 얘기한 가족이 4명이면 네. 뭐 얼마죠? 그럼 뭐 4,000을 2,489 4,800에 아, 돈 없어서 맞습니다. 못하네요. 5,000불 돈이에요. 네, 그뿐만 아니라 요즘 이민국은 그래도 이민국은 항상 적자랍니다. 네, 그리고 네, 맨날 느려. 네, 이렇게 돈 네. 많이 받아가면서 너무 느려. 네, 돈이 없어서 느리답니다. 아, 네. 직원을 더 하야 예산이 할- 없어서. 네, 네. 이민국은요 그 연방의 예산을 쓰지 않고요 수수료만 돌아가는 유일한 연방 기관이에요. 아, 그래요? 모르셨군요. 몰랐어요. 네. 아, 그래서 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네, 많이. 왜냐면 외국인들을 위한 수속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아. 언젠가부터가 아니라 이 이민국 시스템이 생긴 이후로 이민국의 예산은 수수료로 하는 거고 수수료가 책정될 때 얼마가 예산이 필요한지 봐가지고 그 수수료로 일하는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만드는 걸 알고 있는데 아, 올리고. 10몇 년 전에 오르고 안 올리는데 모든 물가가 오르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인민국 적체 현상이 더 여러 심한 가지 것 같긴 코비드도 해요. 있지만은요 이제 수수료를 더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는 상황하고 이렇게 겹쳐 있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인민국 쪽은 더 뽑아야지 일이 더 줄어들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려면은 제가 볼 때 피를 더 올려야 되는데
피는 못 올리니까 그렇죠. 올릴 수 지금 이 있는 한계가 상태가 있으니까. 더 오래 갈 거라고 그냥 현재 상황으로 예측을 야. 할 수가 있어요. 아, 약간 그러면- 그런 게 맞물려 네. 있답니다. 돈 네. 많이 내고 또 많이 기다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간혹가다 저희가 해주는 케이스 중에 지금 다 피 웨이브 해당되는 케이스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사셨는데 이제 특히 목회자들 뭐 이렇게 선교사님 이런 네네. 분들은 해외에 선교지로 나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해외 1년 이상 나가 계시면 누구든지 리엔트리 퍼밋이라는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서 리엔트리 퍼밋은 영주권자가 미국으로 리엔터 할 때 네. 내가 사전에 이민고부터 허가를 받아서 해외 나가 장기로 있었다. 있었지만 나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으니까 안전하게 영주권자로 입국을 허가해달라는 허가 제도예요. 예, 예. 그거 하고 두 번째는 내가 해외에 나가 있는 이유가 선교 때문에 가니까 내가 해외에서 사는 거를 미국에 사는 것처럼 시민권 할 때 인정해달라는 절차가 있어요. 그 기간을. 네. 아. 근데 선교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종교자를 먼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선교사 아닌 분들도 이거 자체는 이제 N470이라 그래서 네. 귀화 목적을 위해서 해외에 있는 거주 기간을 미국에 사는 걸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서인데요. 네. 그 신청서는 이제 N470 수수료는 355불이에요. 음. 근데 많은 그 종교 계통에 계신 분들도 그 사례를 충분하게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피 웨이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저희가 일해 보면은 약간 되게 많아요. 그래요? 오. 네. 그러니까 피 웨이버라는 게 있다는 걸 모르면 다 자동적으로 피를 내죠. 당연히 그렇죠. 네네, 맞아요. 생각을 안 하시기 네네. 때문에. 당연히 내야 된다고 네. 생각을.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레지던스 리저브를 어떤 분들이 하실 수 있냐면은 미국의 정부 기관에서 뭐 한국의 뭐 지사나 이런 데 파송 나간 예, 예. 정부 기관에 일하는 사람들도 되지만 왜 한국도 현대차가 미국의 현대지사가 있으면 네. 주재원들 보내잖아요. 그렇죠. 주재원. 미국도 시디뱅크가 한국에 지사를 만들어 놓고 미국에 있는 직원을 한국으로 보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US 코퍼레이션의 직원으로 해외 지사 가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 레지던스를 프리저번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근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영주권을 받고 첫 해에 해외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조건이 또 따라붙군요. 네, 근데 그거를 모르면은 뭐 엄마도 보고 싶고 뭐 네, 여행 네, 가고 네, 싶고 받자마자 가잖아요. 갔다 왔어. 받자마자. 그런 분들은 일단 자격이 없어요. 아. 영주권 받고 1년 동안 해외를 나갔다 온 적이 없는 없는 사람이 사람들. 이런 이유로 해외 나가 있으면은 재입국가를 신청하고 동시에 N470이라 그래서 내가 귀화 목적으로 예. 해외에서 한국의 예를 들어서 시리뱅크의 뱅크. 직원으로 내가 3년 근무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N470이 어프로블 된 사람은 해외에 인정해줘. 있었지만 미국에서 한 걸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 시민권 예. 할 때.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아예 모르기 때문에 질문도 안 하시는 케이스. 그쵸, 그쵸, 그쵸. 이런 게 있는 거를 모르시니까. 근데 네. 이제 이런 서류들도 피 웨이버에 해당 사항이 있으세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다카는 그 청소년 추방 유예한 거 있잖아요. 예, 예, 지금도 예. 갱신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뭐 인컴이 작더라도 피 웨이버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요? 다카는 약간 추방명 재판을 이용해서 특별한, 네. 한 거기 때문에 피 웨이버에서 네.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제외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예, 예. 어떤 사람들이 그럼 자격이 있냐면은요. 그쵸, 네. 그쵸.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네. 첫 웨이버 번- 받을 수 있는. 네, 웨이버 받는 거 알아야 되잖아. 아무나 뭐 신청한다고 주는 게 네. 아니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거는 이게 means test benefit이라 그래서 한국말로 조금 어색하긴 해요. 뭐 수단 테스트 혜택. 그러니까 뭔가 연방 정부, 주정부, 로컬 정부에서 이런 혜택을 받고 있으면은 그 혜택을 받은 기록을 집어넣으면 너네는 자격 있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연방정부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메디케이드 50개 주에서 메디케이드라고 쓰는데 네. 캘리포니아에서는 그걸 메디칼이라고 예, 불러요. 예, 맞아요. 네. 우리가 좀 연로하신 분들, 특별히 뭐 소득이 많지 않고 리타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시민권 못 받고 영주권자로 계세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메디칼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 메디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게 그 오나게는 스냅이라 그래서 스냅은 서플리멘탈 뉴트리션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으로 푸드 스탬프를 뜻하는데 캘리포니아는 그거를 또 캘프레시라고 불러요. 아, 캘프레시, 캘프레시. 맞아요. 예, 네, 예. 그러니까 내가 메디칼을 받고 있다, 캘프레시 받고 있다 그러면 그 프루프만 보내도 피를 면제받는 거예요. 그 두 개만 오. 받으셔도. 그게 민스 테스트. 뭔가가 자격이 돼서 받으면 정부가 이것저것 체크할 필요 없다 이거지. 테스트 이미 혜택을 받고 자격이 돼서 있다면. 받고 있으니까
그 프루프만 보내면 제가 자동으로. 얘기한 피를 자동으로 면제해주겠다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왜 빈곤층 저소득 가정한테 생활보장 그 보조금을 주는 걸 우리가 SSI라고 예, 부르잖아요. 예, 예, 예. SSI는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이에요. 예. 근데 생활을 보증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어르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 달에 뭐 900 몇 불씩 받으시는 예, 분, 예, 예. SSI거든요. 예. 그거 받으신 분도 다 피 웨이버의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요? 우리 주위에 이런 걸 받으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분들이 피 웨이버의 자격이 있다는 걸 모르시니까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이게 민스 테스트 베네핏이라 해서 네. 이런 걸 받고 있으면은 여기 받은 프루프를 집어넣으면은 피가 웨이버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다음에 이제 근데 우리가 많이 아는 것 중에 내가 뭐 메디컬 텍스를 내서 메디케어를 받는달지 뭐 실업자가 돼서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는달지 내가 사회보장세를 내서 SS를 받고 요런 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쌓아가지고 베네핏으로 받고 받는 있고, 거는 상관이 없고. 네 그런 거는 그 민스 테스트의 B 면제에서는 그거는 해당 사항이 제외된다. 없다는 걸 네.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도 이건 개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소득을 근거로 하는 심사 기준이에요. 소득 근거로. 네. 이걸 이제 안 받았어요. 뭐 나이가 안 돼서 없어요. 안 예, 받았어요. 메디칼도 없고, 네, 뭐, 메디칼도 푸드 없고. 스탬프도 없고, 네. 뭐, 예. 그래서 이제 연방 그 재정국에서는 매년 네. 최저 빈곤 가이드라인을 1월 달에 발표를 해요. 예, 예, 예. 그럼 2021년 같은 경우는 1인의 100% 기준이 소득이 12,880인데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메디칼 같은 걸 받으려면 네. 이 소득의 138% 미만의 소득자는 다 메디칼 대상인 거예요. 네. 그러면 1인이면은 이제 17,775불 미만을 벌어요. 그러면은 메디칼을 신청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17,775불. 혼자 살 경우에. 근데 부부다. 그러면은 2인이면은 메디칼은 24,040불 미만이면 메디칼 신청 대상자인 거예요. 근데 내가 썸하우 뭐 시민권도 받아야 되고 어쩌니까 정부 도움 받는 건 지금 꺼리고 싫어. 안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소득으로만 증명을 해서 이 피를 면제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연방 증명을 빈곤선 해서. 그 기준으로 네. 해서 내가 미치다. 지금은 내가 그러면은- 메디칼을 얘기했는데 이게 아니라 피 면제는 150% 기준이니까 더 높아요. 그렇겠네요. 피를 면제 받으려면은 1위는 19,320불 미만이고 2위는 26,130불 미만이고 3위는 32,940, 4인 가족은 36,570불 미만이면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린 모든 인민국 피를 문제. 전 가족이 면제를 받을 수가 전 있어요. 가족이. 아, 네. 오. 가족 중에서 이제 성인이 된 21세 넘은 자녀 이런 자녀들은 별도로 아니죠. 증명을 그렇게 해야 해야지만 되겠죠. 네. 미성년자 자녀인데 동반으로 클레임돼 있는 자녀들은 네. 부모의 서류만 가지고도 같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1세 미만의 자녀는 대부분 학생이나 그렇죠. 별도 인컴이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부모님이 세금 보고 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150% 소득 기준 미만이신 분들은 텍스 리턴을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정부 도움 안 받았어도 피를 면제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 네. 이거 몰랐네요.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저희가 이제 많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네. 또 하나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은 이제 임시로 굉장히 어려운 거를 증명하는 그런 이코노믹 할십 케이스도 있어요. 임시로. 아. 네, 그러니까 내가 뭐 병이 잠깐만 아프고 독감 이런 게 아니라 많이 네. 아파서 뭐 1년 동안 일을 못 한달지. 아. 네, 그다음에 내 병 어떤. 네, 예.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소득이 얼마인데 한 달에 이런 일정한 금액을 써야 된다. 양식을 보면 그런 걸 적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집은 있는데 유동 자산이 없다. 아, 내가 예. 집은 있는데 집이 뭐 팔아갖고 조금씩 이렇게 뭐 케이크처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 자산이 없다. 없는 경우, 그렇죠. 네네. 아무 그런- 돈이 없다. 네 그런 이코노믹 할십이 있는 경우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네. 이제 변호사 도움을 안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해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적는 양식이 I-912라는 양식이에요. I-912. 912. 네. 이제 열심히 들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냐. 네, 그러니까 이민국의 웨이버 뭐 어떻게 해야 돼? 네네 이민국의 I-912가 Request for Fee Waiver 양식이에요. 거기에 오. 제가 설명한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적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적어서 네.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집어넣고 양식을 보낼 때 같이 보내는 거예요. 이 912 양식. 네네네. 아. 그러면은 접수증이 올 때 fee waiver 이렇게 해갖고 접수증이 와요. 아. 우리가 돈을 내면은 뭐 725불 냈다라면 내야 720불 되는데. 냈다고 접증이 오거든요. 오. 근데 912를 자격이 되는 사람을 서류를 저희가 다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이랑 같이 보내면 네. B가 너는 B가 웨이브 됐다 그렇게 접수증이 옵니다. 아, 그렇군요. 돈을 안 내도 여러분들 된다. 진짜 이거 정말 유용한 팁입니다. 예, 그러니까 메디칼이 네. 있거나 또 포드 스탬프를 받거나 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었죠? 그러니까 갑자기 하우십 또, 같은 경우에 네, 몸이 이코노믹 아프거나 퍼버티 네. 가이드라인 우리가 얘기하는 그 빈곤 네. 가이드라인은 빈곤 150%가 150. 150%까지. 예, 예. 네. 그래서 그 빈곤 가이드라인도 찍어 보시면 요즘에는 뭐 구글 같은 데서 뭐 설치가 굉장히 용이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페더럴 퍼버티 가이드라인 이런 걸 찍으면은 이런 게 차트들이 짝짝짝 뜹니다. 내 네. 소득이 어느 정도 해당되는지부터 시작해서. 네. 그래서 150%니까 4인 가족이 많잖아요. 네. 4인 가족이면 36,570불 미만의 소득이신 분은 이 오, 모든 거를 다 피를 되네. 웨이브 받으실 수 있어서 네. 제가 이렇게 뭐 돈으로 드릴 수는 없지만 와우. 해당상 있으신 분들이 피를 면제받으면 이게 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네. 있을 거라 네, 생각합니다. 굉장히 유용한 팁을 오늘 제이정 종합법률사무소에서 제인정 변호사님이 주셨어요. 네, 여러분들.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전화번호 한번 다시 알려드릴게요. 213-738-0928이고요. 213-738-0928. 오늘 나눈 이야기 외에도 여러분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전화하셔서 좀 그렇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네. 또 좋은 유용한 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변호사님 네. 내년에 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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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연말 네. 연시 잘 보내시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습니다.